네, 수능 생명과학 원 선택자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이 좀 개념이 날아가가지고 새로 좀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제 수업은 어, 평가원 모의고사, 즉 6월, 9월 수능 이렇게가 평가원 모의고사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죠. 3, 4 이렇게 쭉.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출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모의고사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랑 교육청 모의고사랑 좀 필요한 개념의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개념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 즉, 이쪽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어, 이 평가원은 원하는 게 뭐냐면 외우는 건 적게. 그러니까 개념을 너무 많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대신 기본적인 건 외워야겠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생각하거나 뭔가 추리해서 푸는 걸 원합니다. 그게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이제 제도인데 대신에 이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교육청 말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3월, 뭐 4월, 7월, 10월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런 모의고사들은 조금 더 지엽적인 거, 조금 더 개념을 더 외워야 되는 범위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강의의 목표는 딱 여기까지만. 외우는 거 최소화. 최소한의 이거는 외우자. 이건 무조건 자동적으로 내가 빈종이에 쓸 수 있을 때까지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되게 개념 내용 자체는 되게 빨리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필수 개념만 딱 챙기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현역들은 보통 이렇게 해야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당연히 재수나 이게 N수생들은 좀 더 지엽적인 것까지 다 챙길 여유가 있지만 현역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고3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자, 생명과학은 일단 1단원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마더텅 2027 거 새로 나온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 노트를 만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단권화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개념 같은 걸 한 권에 몰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져 있는 개념 노트에다가 계속 나중에 새로 내가 자주 틀리거나 아니면 주의해야 되거나 이런 개념들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생명 노트를 이렇게 만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그 생명 노트에서 첫 번째 파트 생물의 특성부터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은 7가지가 있어요. 새, 발, 자, 적, 생, 물, 항. 세포로 구성, 발생과 생장, 자극에 대한 반응, 적응 진화, 생식과 유전, 물질 대사, 항상성까지 이렇게 7개고 보통은 아니고 좀 책마다 이 항상성을 이 자극에 대한 반응 뒤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물의 특성인데 솔직히 이거 생명과학 한번 배웠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또 하냐? 이거는 필수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 제목들을 빈종이에 아무것도 없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나는 보면 알아. 나는 그냥 읽으면 아니까 굳이 이거 그냥 앞 글자만 대충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 하면 보기에 낚여요. 그러니까 보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빈종이에다가. 알겠죠? 그걸 목표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세포로 구성은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생물이면 세포로 구성, 그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는 표현을 쓰죠. 세포는. 그래서 세포로 구성돼 있어야 생물이다. 발생과 생장은 좀 할 말이 있죠. 자, 발생과 생장은 조금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냐? 발생은 수정란에서부터 개체까지 한 개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작은 아기가 될 때까지가 발생입니다. 그럼 생장은 뭐냐? 이 개체가 몸집을 늘리는 거예요. 큰 개체가 될 때까지. 자,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주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발생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근데 무슨 세포 분열이냐?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리고 생장도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즉 둘 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발생과 생장입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걔는 생물이 아닌데 그 바이러스는 그럼 발생과 생장을 하나요? 못하죠. 왜? 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해?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아예 통째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 예시로 많이 나와요. 뭐 북극여우, 사막여우, 뭐 미모사 이런 거 많으니까 그냥 예시만 좀 알면 될 것 같고, 적응진화, 적진은 중요한 거. 돌연변이가 여기 들어간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돌연변이는 적응과 진화로 들어갑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적응과 진화를 해요? 하죠. 돌연변이 하니까. 네. 자, 그 다음 생식과 유전 뭐 됐고요. 물질 대사는 이제 밑에서 따로 정리하게 되는 거고, 항상성은 이걸 먼저 얘기했나? 항상성은 일단 적을게요. 중추는 뒤에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항상성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고, 그리고 항상성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뭐 있죠? 체온, 삼투압, 혈당량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물질 대사 설명 밑에 다 따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 대사는 두 가지를 필요로 해요. 뭐랑 뭐냐면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첫 번째,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된다.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어보진 않아요, 딱히. 중요한 건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라는 생체 촉매라 하죠. 뭔가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물질 대사의 요건입니다. 그렇죠? 효소는 단백질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물질 대사 종류 두 개. 뭐 있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것도 해야지. 동화는 일단 합치는 거. 그래서 합성, 그리고 에너지 흡수라서 흡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화작용은 부시는 거, 분해, 발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동화는 뭔가 합치니까 히읗 좋죠. 이화는 부시니까 비읍 이렇게 외우죠. 대충 이런 의미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자, 에너지 그래프 한번. 자, 동화는 반응물 에너지가 높아요, 생성물 에너지 높아요? 그렇죠. 동화는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반응물 에너지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높다. 반대로 이화는 어딨어, 복제.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겠죠. 반생. 이렇게. 제일 중요한 예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화 예시 갑시다. 하나씩 갑시다. 하나씩. 광합성 먼저 했어. 광합성. 다음. 좋아.
광합성은 어디서 하죠? 나오진 않아 직접적으로. 그죠? 엽록체에서 하고 생산자가 하죠. 단백질 합성은? 그치, 세포 내에 라이보솜 혹은 리보솜 거기서 하죠. 그래서 사실 리보솜은 모든 세포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든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라이보솜, 리보솜에서 한다. 오케이? 특히 뭐 더 많이 하는 세포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자, 그러고 조금 뒤에랑 섞자. 뭐 있죠? 오! 요소 합성 가자. 요소 합성입니다. 요소 합성 어디서 하죠? 간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암모니아가 커요, 요소가 커요? 요소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는 작은 걸 큰 걸로 합치는 건데 암모니아가 더 작고 요소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있나? 간에서 하는 거 또 있나? 오, 좋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글리코젠 합성이라 하죠. 글리코젠 합성. 이것도 간에서 하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준다. 너무 붙여서 썼다 이거. 큰일 났다. 너무 칸 별로면 내려도 돼요. 이거 누가 해? 호르몬 이름. 인슐린 좋다.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간에서. 이거 동화. 밥 먹듯이 나오죠 이런 건. 너무 많이 나와서 예시로. 또 뭐 있지? 없나 이제? 알아야 될 건 ATP 합성은 잘 안 나오니까. 할까? 할게. ATP 합성은 ADP가 ATP로 변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ATP가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동화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하죠. 좀 이따. 됐어. 이와 몇 개 없어요. 광합성의 반대는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어디서 하죠? 세포에서 하지, 그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니까 모든 세포가 갖고 있는 또 미토콘드리아라서 이것도 모든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합성의 반대는? 단백질 분해지. 그걸 소화라 하죠. 소화는 소화기에서 하는데 뭐 이건 장소는 별로. 또 이제 글리코젠 합성의 반대죠. 뭐라 해야 되지? 글리코젠 분해라 해야 되나? 제목은 글리코젠 분해라 해야겠네.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이거 누가 한다? 글루카곤 좋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합니다. 요것이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모르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문제에선 주냐 보기에서 예를 들어 말로 일단 해볼게. 자, 예를 들어 간에서 동화 일어나요? 일어났죠? 이화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럼 폐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날까요? 네. 이화작용이 일어날까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하니까. 동화도 결국은 엄청 많은데 종류가 그 중에 하나도 어쨌든 많이 하니까 다 하니까 이화도 다 해요. 그러니까 결론 동화 이화는 이거 말고도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 하나는 해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뭐 방광을 주던 콩팥을 주던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제일 주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 단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기들은 가볍게 넘기면 된다. 그쵸? 물질대사 끝. 다음은 항상성. 항상성은 그치. 이건 뒤에서 다 자세히 다룰 건데 항상성의 세 가지. 중추부터 자. 항상성 중추는 중추 관리하는 곳. 항상성의 대빵 간뇌 지상하부. 이걸 뇌하수체로 낚시를 해요. 조심하세요. 뇌하수체는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고 그 밑에서 진짜 명령 내리는 곳은 간뇌 지상하부입니다. 그리고 항상성의 세 가지 있죠. 체온, 삼투압, 혈당량. 세 가지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이다. 끝. 됐죠? 그럼 그것도 여기서 해버려야겠다. 자, 이 중에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생물의 특성은? 적응 진화. 또 세포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 물질대사, 제한된 물질대사 이 정도 가능한데 그러면 이 예시 중에서 돌연변이는 어디 들어갈까요? 그렇죠. 돌연변이가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적진을 하는 겁니다. 돌연변이 하니까. 됐죠? 네. 돌연변이는 적응과 진화에 들어간다. 근데 바이러스는 좀 써놔야겠다. 그러면 바이러스 좀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서.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생물이 아닐까요? 일단 생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세포로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일단 그래서 얘는 생물이 아닌.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뭘 했지? 기억이 안 나지? 바이러스 생물이 아니고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세균 여과기 통과하는 거 알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거, 얘는 그럼 뭐랑 뭐로 구성돼 있어요? 딱 두 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거. 단백질 껍질과 핵산 갖고 있다. 근데 얘는 DNA나 RNA 중 한 개만 갖고 있다. 그래서 두 개만 가지고 나머지는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리고 아까 말한 하는 거. 얘는 적응과 진화 가능. 왜냐면 이거 돌연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능했지? 물질대사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가능은 해. 그리고 바이러스한테는 분열이란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분열은 세포 분열을 뜻해요. 그래서 얘는 분열을 통해서가 아니라 증식을 통해서 수를 늘린다 하면 맞아요. 증식은 됨. 분열은 안 돼요. 그래서 증식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다.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뒤에 바이러스 병원체에서 하자. 네,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엔 됐고, 변이는 해야 되나? 일단 요거 했고, 됐고, 바이러스 됐고, 끝났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 이어서 써도 돼요, 여러분은? 나는 넘길 거야. 두 번째, 탐구네. 탐구 방법. 탐구 방법은 갑시다. 탐구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귀납적은 뭐죠?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관찰이 핵심인데, 연역적은? 그치, 얘는 가설이 핵심이죠. 가설 설정이 있고 그다음 실험을 하는 거죠. 그게 큰 차이다. 자, 그러면 가설은 뭐죠? 뭐라 부르죠? 별명. 잠정적 결론? 잠정적인 답, 잠정적 결론 이렇게 부르죠.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 연역적에서는 이제 변인이 필요하죠. 이거를 잘 몰라요. 변인 잘 몰라요. 변인 할게요. 연역적의 변인 어떻게 쓰지? 자, 변인 두 가지 있어요. 무슨 변인? 크게 조작이 아니라 이 안에 독립변인,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인 안에 조작 통제가 있죠. 자, 그럼 조작 변이는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 어떤 게 조작 변이죠? 이렇게 막 두 개 놓고 다르게 한 거, 똑같이 한 거. 그죠? 다르게 한 거. 조작 변이는 다르게 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 두 개 놓고 하나 물 주고 하나 안 줬어. 그럼 물 준 게 조작 변인이 돼요. 물이. 통제는요? 나머지 다 같게 한 거. 조작은 보통 한 개고 통제가 나머지죠. 나머지 뭐 예를 들어 식물 종류라던가 막 무슨 햇볕 정도던가 다 같게 해줘야 되고 이게 통제 변인이 됩니다. 그럼 종속 변인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결과라고 적으면 근데 여러분이 오해해요 자꾸. 그래서 좀 풀어서 실험 결과
달라진 것이라 할게요. 예를 들어 아까 식물 2개 놓고 하나는 물 주고 하나 안 줬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는 키가 컸고 많이 자랐고 하나는 안 자랐어요. 그럼 종속변이는 뭐예요? 키가 자란 거. 키라고 하면 돼요. 딱 한 단어로 하면 키, 생장량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달라진 요인이 종속변인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 이제 변인도 있고 실험군 대조. 자, 실험군은 이제 2개를 준비해서 아까 물 실험으로 생각하면 누가 실험군이에요? 물 준 식물, 안 준 식물? 준 식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작 변이를 해준 식물? 그러니까 뭔가 해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가했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머리가 안 돌아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가해준? 바꾼이라 하죠. 좀 이상한데 표현이. 가설에서 설정한 실험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변경한 집단 좋다. 그렇죠. 역시 책을 봐야 돼. 변경한 집단. 변경해준 집단. 그러니까 뭔가 해주면 실험군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 이러면 대조군이에요. 변경 안 해준 집단 대조군.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 나누고 이제 변인 하죠. 이거는 요즘에 좀 국어 능력을 요하는 문제로 나와요. 약간 비문학스럽게 좀 짧은 비문학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글이 길어졌어요. 좀 이게 특징이 뭐냐면 글이 좀 길어진다. 그래서 시간 끌려는 의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문해력이 좀 있어야 된다. 국어 이슈가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도 국어 공부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프를 줬어. 그러면 이렇게 막 A하고 B 놓고 막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Y축에 속하는 게 무슨 변인이 될까요? 그렇죠.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Y축이 보통 종속 변인이 됩니다. X축을 달리 했더니 Y축이 이렇게 됐음이니까. 그럼 이 X축에 해당하는 건 보통 조작 변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진짜 중요해요. 생명에서. 여기랑 뒤에 병원체 문제 있죠. 막 항원항체 반응. 거기도 글 길어졌고. 그래서 국어를 잘하자. 됐죠? 네. 그럼 상구 방법도 끝났다. 좀 이따 이제 예시로 문제를 좀 풀어보긴 할 거예요. 됐어. 나머지는 사소한 거니까 메인은 이거였습니다. 이쯤에서 1번은 이거 수능 문제 한번 볼게요. A 주둥이는 크고 작은 자리, 뭐 이건 적은 거지 나중에. 이거는 적진. 이렇게 진화했다. 그 다음 나는 A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다른 종새와 먹이 경쟁을 피했대. 이거 뭐야? 다른 종끼리 피하는 거. 분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기온이 낮아지면 A는 짧은 휴면으로 이것도 적은 것이라. 그리고 비생물이 생물한테 온도 이런 거죠. 기억, 가는 적진. 니은, 나에서 A와 기억은 다른 종끼리 상호작용이니까 분서 맞음. 다는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시다. 가볍게 5번. 그죠?
네, 20번도 한번 갈게요. 자, 보면 비타민 C가 소장에서 철분 흡수에 미치는 영향이래. 뭐 그렇대. 자, 동일한 조건 양쪽 끝을 막은 소장 1과 2가 있는데 1과 2 내부 공간에 같은 양의 철분. 그럼 이건 무슨 변인이 될까? 그렇죠, 통제 변인. 같게 해줬으니까. 원의 내부 공간에만 비타민 C를 추가했대. 무슨 변인? 그치, 비타민 C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고, 이 원이라는 거는 그럼 실험군이 된 거예요. 뭔가를 해줬으니까. 2는 대조군. 아무것도 안 해줌. 그러면 비타민 1과 2의 나중에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분의 양이래요. 그럼 철분의 양이 적은 게 흡수가 많이 된 거예요? 많은 게 흡수가 많이 된 거예요? 적게 남아있어야 흡수를 많이 한 거겠죠? 그러니까 원이 확실히 바이타민 C가 있어서 철분 흡수를 잘했다. 이겁니다. 좀 간단했어요, 생각보다. 기억, A는 조작 변인이다. OX. X죠. 무슨 변인이에요? 종속 변인입니다. 결과잖아요. 잘 봐. Y축이랬죠? 플러스 실험 결과 달라진 게 철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종속 변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장은 소화계 맞죠? 디귿, 흡수된 철분의 양은 2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 자, 이런 거 비교할 때 사실 이 보다는 그냥 지우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2에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에서가 더 많니? 적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뭐 보다는 지우고 생각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질문 있나요 혹시? 괜찮나요? 예. 그러면은 이어서 ATP까지 그냥 화끈하게 가버리겠습니다. 세포호흡 과정. 여러분은 그 노트에다가 이제 쭉 연결해서 쓰면 돼요. 자, 세포호흡을 하려면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지? 그렇죠. 좀 크게 그려야지 이번엔. 한 페이지 다 채워야지. 크게 그릴 거예요. 핫도그 그리고 여러분 생투 선택했나요? 그렇죠? 그럼 이거 세포호흡 엄청 자세히 배울 거예요 아마. 예. 일단 이게 미토콘드리아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양소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 포도당이라 하자. 포산 이물. 자, 이게 세포호흡 과정이죠. 포도당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된다. 그리고 이때 열도 발생합니다. 사실 열로 빠져나가는 거 그려줘야겠다. 모든 화학 반응할 땐 열이 주입해야 돼요. 됐죠? 열로 날아가고 일부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 바로 써요? 갖다가? 바로 쓰긴 좀 그래요. 왜냐면 이러면 너무 늦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여기 뒤에 호떡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못 가요. 왜요? 보통 들어가면 이제 가서 주문하면 그때 이제 구우시거든요. 그럼 한 15분 걸려요 진짜. 길면. 운 좋으면 쌓여있으면 그냥 바로 주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야. 우리는 급하게 필요해. 왜냐면 진화상 잡아먹히면 안 돼. 포식자한테 진짜 도망가야 돼. 근데 이제 에너지 내야 되는데, 자 이제 에너지 주문 들어갈게요 했는데 한 15분 뒤에 된대. 그럼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진화할 리가 없잖아요 생명체가.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재료 준비를 하고 미리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해 놔요.
거기가 어디냐? ATP죠. ATP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ATP는 일단 구조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이게 뭐의 줄임말이야? 오, 고수 아데노신. T는 세 개인 거 알죠? 트라이. P는 포스페이트 인산.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건데 어디 여기 밑이었나? 이게 ATP죠. ATP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기억하네. 아데닌입니다. 얘가 아데노신이 아니에요. 아데닌. 그리고 얘가 리보스. 합쳐서 아데노신. 잘 물어보진 않는데 예전에 물어본 적 있어요. 이게 아데노신이냐고. 아니었죠? 그래서 아데닌 더하기 리보스 합쳐서 전체가 아데노신입니다. 왼쪽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 에너지 저장한다며 어디 저장돼요 도대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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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 물결에 저장됩니다. 이 화학결합 그릴 때 물결 친다는 거는 이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 하죠.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2개 있는 겁니다. ATP는. 이 사이사이에 결합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한다. 자, 그래서 이걸 여기를 이걸 갖고 있고 그 다음 ADP라고 있어요. 그쵸? ADP. ADP는 뭐가 달라요? 다이. 나머지 다 똑같은데 2개죠. P가 2개예요. 그 말은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 연결된 P가 2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온 이제 P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PI라고 쓰고 무기인산이라 부릅니다. 그럼 얘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몇 개? 1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ADP가 에너지가 많아요? ATP가 많아요? TP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ADP를 ATP로 합성하는 겁니다. 뭘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 에너지의 세포에서 나온 에너지의 일부로.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내가 말해주는 건데 생투할 때 배우겠지만 이거 얘가 에너지 100 정도 만들면 ATP에 몇 정도 저장되는지 알아요? 들어봤나? 34% 정도 돼요. 32%? 그러니까 되게 일부인 거예요. 열이 훨씬 많이 나가요. 그렇지? 근데 이걸 맨날 전부 이렇게 모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아닙니다. 일부만 저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를 다시 끊을 때가 있죠. 이제 이건 충전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대 이제. 그러면 이거를 끊어주면서 결합을 끊으면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의 일부로
생명 활동에 쓰이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도 열이 나갑니다. 열은 약간 수수료? 세금 이런 느낌이라서 항상 나와요. 세금 좀 세죠. 그래서 일부가 생명 활동에 쓰인다. 좋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좀 낚시를 많이 낚시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일단 그거죠. 내신할 때 많이 했었나? 자, 다 썼으면 OX 맞춰보세요. 자, 생각해봤어? 첫 번째 OX 오죠? 당연히 오죠.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파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나지. 두 번째는 그쵸? 뭔데? 뭔데요? 오. X. 뭔데? 바꿨는데? 뭡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이걸 왜 계속 이렇게 낚시를 하냐면 문제 풀 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 보기가 있으면 뭔가 이게 맞나 틀린가 엄청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주 쓰는 노림수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데 이걸 했네? 안 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정도까지 가야 안 틀려요. 일단은 이건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이 왜 헷갈리는지 말해줄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헷갈려 할 거야. 세포 이화? 그래 이화야. 합성? 갑자기 불일치.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거야. 얘는 이화인데 왜 동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첫 번째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이화 맞아요. 그쵸? 이거 이화한 거고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이화 작용. 근데 ATP 합성도 되는 걸? 이 ATP 합성도 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를 하면 이화가 아니고 이화를 하면 동화가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장소에서 이거 이화도 일어나고 이 합성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요즘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좀 트렌드라 해야 되나? 좀 최근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요. 여기 딱 봐도 누가 봐도 세포호흡을 막 줘요. 이렇게 준 다음에 세포호흡을 하면 막 이렇게 줘. A에서 B가 되고 이렇게 된대. 세포 과정에서. 그럼 A가 누구냐? A가 ADP다. 막 이런 식으로 돼요. A가 뭐죠?
ADP, ATP 중에 골라야 돼요. ADP. 그래, ADP야. B가 ATP야. 이걸 그냥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세포 과정에선 ADP가 ATP가 되는 겁니다. 합성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문제를 많이 내죠. 왜요? 이상해? 그쵸? 그림 위아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게 핵심이다, ATP는. 대부분 이걸로 그냥 ATP는 끝납니다. 구조 물어보는 건 진짜 가끔이고. 그리고 하나 더 그거, 이거 모두 저장된다 아닌 거, 일부인 거. 이 정도? 그쵸? 이거 다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됐다.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네, 기관계 갈게요. 기관계는 사실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나오지도 않고요. 이거 중학교 때나 하는 거고 내신 때 하는 거고 나오는 것만 따로 정리할게요. 지금 내가 말하는 나오는 거라는 거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뜻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플러스 수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3월, 6월, 9월 수능 이렇게까지 해당하는 내용이고 사실은 중간에 4월 대신 5월 보나 요즘에? 그리고 7월, 10월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되게 조금 지역적인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수능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라서 수능은 사실 암기보다는 좀 생각하는 걸 원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필수 내용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관계. 자, 기관계는 일단 소화계부터 갈까요? 소화계.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들. 기관 단계인 거 알죠? 세포 조직 기관 할 때 기관.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은 일단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중요. 왜냐면 왜 이쪽이 중요하냐면 소화기에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남은 음식물이 배설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소화기는 그냥 소화기 내에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은 건 소화기에서 끝낸다. 배설계는 오줌 만드는 쪽만 배설계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지나가진 않지만 소화기에 속하는 기관들 있죠. 이자 되게 중요하고 간도 되게 중요하고 쓸개도 있는데 쓸개는 좀 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소화기에 속한다라는 걸 중요하고요. 그러면 소화기는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만 하자. 네, 중성지방. 그럼 최종 분해 산물 정도는 알아야 돼요. 탄수화물 다 분해하면 뭐가 되죠? 포도당, 단당류인 포도당이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녹말이라고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녹말이 포도당 가는 거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인 거죠. 그렇죠? 이화 작용이고. 단백질 다 부시면 아미노산, 지방 다 부시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중간에 소화 효소 이름 몰라도 돼요. 아밀레이스 이런 거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화가 어디서 끝나죠? 소화가 끝나는 곳, 화학적 소화가 끝나는 곳은 소장. 흡수 어디서 한다?
그치? 이것도 소장의 융털에서 하는 거죠. 결국 소장에서 소화 끝나고 흡수도 소장에서 끝냅니다. 그 다음 대장 항문이 하는 일은 이제 수분 흡수하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소장에서 흡수하면 어디로 가요 결국? 일단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거죠. 근데 심장 가기 전에 간에서.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심장으로 가는 경로에 한 군데 거치죠. 어디 거치죠? 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갑니다. 그 내용을 쓸까 말까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 벗어나서. 네. 소화기 이 정도 끝. 잠시만. 이 정도면 돼요.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됐어. 두 번째. 호흡기. 호흡기에 속하는 기관. 얘는 코, 기관, 기관지. 요 기관이 그 기관과 다른 거 알죠? 그리고 메인이 폐 정도. 폐가 메인이고, 그거 해야겠다. 일단 기체 교환의 원리. 그치. 기체 교환의 원리는 일단 확산입니다. ATP 씀 안 씀? 안 씀이 포인트. ATP 안 쓰면서 그냥 퍼지는 거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지는 게 확산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중간에 모세혈관이라 하고, 그럼 폐에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돈다 치자. 혈액이 이렇게 돌아요. 그럼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기체는 산소. 그럼 폐가 산소가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온몸 세포로 산소. 이렇게 산소가 그래서 온몸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모세혈관, 그 다음 온몸 세포로 퍼지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오는 애들 있죠. 거꾸로. 얘는 CO2 버리는 거지 뭐. 온몸 세포에서 세포 호흡하면서 만든 CO2 노폐물을 모세혈관이 걷어다가 폐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폐가 이제 바깥으로 버리는 거죠. 참고로 혈관 이름 몰라도 됩니다. 폐동맥, 폐정맥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방향만 잘 보면 돼요. 그쵸? 3번. 오케이, 끝났어. 3번은 순환계 한번. 순환계 좋죠.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은
심장이 메인. 그리고 혈관이 기관 단계예요. 혈관도 기관입니다. 이 정도. 순환기 하는 역할은 됐고, 이 정도 뭐 됐어. 여기 알 필요 없고. 그다음 마지막이 제 배설기입니다. 배설기에 속하는 기관. 뭐였지? 메인 콩팥. 오줌은 콩팥에서 만드는 거예요. 방광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방광, 오줌관 이거까지는 몰라도 되겠다. 콩팥이 메인이다. 그래서 이제 오줌 만들고 버리는 것만 배설기다. 여과 제흡수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건 알아야죠. 배설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부터 하자. 제일 중요한 거.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초. 지방산은 모노글리세리드. 모노라 할게요. 자, 얘네 세포 시키면 노폐물이 나와요. 그쵸? 근데 포도당은 CHO 이런 걸로 구성돼 있고, 아미노산은 뭐까지 있죠? N을 갖고 있죠. 이게 문제죠. 촌. 그리고 지방 정도인데 얘네를 이제 세포호흡 시키거나 이러면 노폐물이 C가 들어가서 산소랑 만나니까 일단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셋 다 만들어지죠. 공통 노폐물 CO2. 또 공통으로 나오는 거 H2O 물 만듭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물은 둘 다 만들고, 그럼 이 이산화탄소 어디다 버려요? 폐로 가서 날숨으로 버린다. 물은 폐로도 가죠. 이거 조심하시고, 물의 일부는 수증기로 이제 날숨으로 나가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콩팥으로 가서 줌으로 버리게 됩니다. 줌. 근데 아미노산만 특별히 뭐가 더 나온다? 암모니아가 나온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어디로 보낸다? 간으로 보내죠. 간 이렇게 생겼어. 간에서 뭘로 바꾸죠? 요소로 바꾼다. 요거 동화 이화. 동화 작용이다. 중요해요. 동화로 합친 거고, 요소 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소를 합성한 다음에 어디로 버린다? 콩팥으로 가서 줌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해석에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 이제 기관계 통합 두 가지만 그리면 끝나겠다. 헐트 하드 진짜 못 그린다. 그 다음에 그 암호 같죠? 상형 문자. 치우쳤다. 마트로시카. 혈액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돌릴까? 방향을 딴 색으로 해야지. 요렇게 돌리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좀 더 가야겠다. 얘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혈액순환. 좋았다. 기호 그래야지. 기호 여기 A, B, C, D, E, F. 보통만 하자. 비교할 거예요. 이 혈관 이름은 몰라도 되고 이렇게 방향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아, 이건 알려줘야겠구나. 얘는 딱 봐도 폐죠. 얘는 심장이고 간, 소장, 인, 콩. 에어팟처럼 생겼죠? 됐죠? 여기서 A, B 중에 산소는 어디가 더 많을까? 딱 봐도 B죠. 왜? 폐에서 산소를 받아오니까. 이산화탄소는 A. 딱 봐도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버리니까. 오, 이거 한번 할까? CD 중에 이산화탄소 어디 많아요? OSC?
소장에서 이산탄소를 버리는 것도 아닌데 왜 C가? 잘했습니다. 세포호흡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거쳐서 지나가면 여기서 세포호흡을 하니까 결국은 이산탄소가 더 늘어나서 와요. 심장 아니다. 폐 빼고. 오케이? 그래서 F도 당연히 F가 E보다 더 많을 거고요. E가 F보다 더 많을 거고요. 이산탄소는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장기든 세포호흡을 하니까 통과 후가 이산화탄소가 많다. 폐 빼고. 그 다음 포도당은 CD 중에 어디가 더 많을까요? 잘못했다. 졌다. 어떡하지 이걸? 액시던트인데? 너무 미안한데? 이게 왜 이랬지? 간이랑 소장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일단. 큰일 났다. 그나마 이거 써서 다행이네 패드로. 오 쏘리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대공사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수정 나가 있어. 간을 왜 이랬지? 미스테이크.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C들 그쵸? 이산탄소는 바뀌는 게 없어요. 어쨌든 뭘 지나가면 이산탄소 늘어나니까. 근데 포도당은 그럼 어디가 많다? D가 더 많아요. 왜요? 그쵸? 원래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혈액에 포도당이 엄청 많아져요. 근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겁니다. 동화하고 남은 것만 일로 가니까 얘는 포도당이 더 줄어 있어요. 요소는 EF 중에 어디가 많죠? 요소 어디로 버려 우리가?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서 버리죠. 그러면 버리고 남은 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는 F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도 막 폐동맥이 뭐냐, 폐정맥이 뭐냐, 콩팥동맥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는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신보다 외울 건 더 주는데 좀 생각할 게 좀 많아지는 거죠. 낚시는 원래 비슷하니까. 네. 이 정도? 그다음 마지막 기관계 통합 그거 하나만 할까? 하나만 그릴게. 기관계 통합은 복제. 이 정도. 여기에 이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들어갑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면 됩니다. 기체 교환하는 쪽. 호흡계겠죠. 영양소가 들어온대. 소화계. 가운데는 센터는 순환계. 항상 순환계가 다 연결해 주니까. 마지막으로 배설계가 오줌. 이 정도.
합니다. 그렇죠? 됐나요? 여기 기관계 알아야 될 전부입니다. 이런 거는 너무 내신 틱 하다가 이거 왜 넣었지? 이건 이제 내신 때 많이 하죠. 중학교 때 많이 하나? 중학교 때 많이 해요. 여과 제곱수 분비는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해요. 중2에서 해요. 막 됐고 요거 했고 동맥혈 정맥혈도 몰라도 돼요. 이런 용어도 안 씁니다. 그냥 왜 이렇게 줄었어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와 근데 왜 틀리지? 맞겠지? 네 이거 알아야 되고 이제 끝났고 여기에 부록 같은 단원이 하나 있죠. 이거 여기까지는 해야 이제 좀 딱 한 페이지. 큰일이 났죠. 조절할 테니까 일단 봅시다. 그 얘는 뭐 알아둬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대사성 질환이 뭔지. 이건 뒤에 질병 병원체랑 섞어서 냅니다. 대사성 질환이 뭐냐? 물질 대사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 요거 유전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유전이에요, 비유전이에요? 그쵸? 이거 유전이래. 미안해. 감염성, 비감염성. 비감염성입니다. 유전은 되는데 감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전은 돼요? 유전은 되죠. 될 수 있죠. 네. 뭐 고혈압 이런 거 유전 영향이 있죠. 비감염성 질병이고 병원체에 있다 없다. 그렇지 병원체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비감염성이라 하는 겁니다. 병원체가 없으니까. 대사성 질환에 속하는 거 3대장 뭐 있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것들은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질환을 얻은 겁니다. 당뇨병 뭐 1형 당뇨, 2형 당뇨 몰라도 돼요. 네. 거기 가서 좀 언급은 하겠지만 그냥 당뇨병은 내사성 질환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뭐 해야 되지? 그 1일 대사량은 이것도 가끔 나온다. 이거는 계산시키진 않고 글로 뭔가 하게 하거든요. 1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이랑 활동 대사량이랑 안 썼냐. 그 다음 음식물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로 구성되거든요. 기초대사량이 뭐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눈도 깜빡이면 안 돼.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시스템이 굴러가게 할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럼 활동대사량에는 활동이죠. 잠자는 건 어디 들어갈까? 이 중에 활동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 여기 잠자는 거 들어가고요. 그럼 기초대사량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나이마다 성별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더해져서 1일 대사량이 된다. 계산 문제는 안 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당연히 그 흡수량, 에너지 흡수량,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고 비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작으면 영양실조, 뭐 면역 부족 이렇게 되겠죠? 같아야 균형을 이룬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루병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구루병도
비타민 D 결핍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대사성 질환에 들어갑니다. 넣어주자. 거의 안 나오는데. 구루루병 됐다. 괜찮죠? 자, 수능 문제 몇 번을 풀까 이제. 자, 일단 2번. 근육이 나오긴 하는데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나왔네요 수능에. 그리고 이사 두 개 풀어볼까요? 수능 2번 4번. 네, 2번 갑니다. 자, 포도당 세포호흡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는 ATP 저장된다. 맞죠? 기억 암모니아. 아이고. 니은 가에서 이화작용 일어나요? 세포호흡 일어나죠. 디귿은 이제 근육에서 하긴 할 건데 근육 수축할 때 ATP 사용된다? 오, 4번입니다. ATP 사용된다 기억나죠? 근데 근육 운동할 때 ATP 안 쓰면 그럼 무한 운동이죠. 무한 운동. 그치? 좀 이상하죠? 그래서 네, 사용되고요. 자, 4번 대사성 질환. 고지혈증 있다. 있죠? 활동 대사량에는 운동 포함된다. 맞죠? 정상인 1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으면 체중이 그쵸? 감소죠. 예. 섭취량이 적으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괜찮죠? 좀 기본적인 거 했는데 일단은 복습 철저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 생로에 있는 건 좀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는 실험 한번 할까요? 몇 개만 뽑아서 빈 종이에다 이렇게 딱 말하면 써야 돼. 자, 소화기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할 거니까 그거 외워오시고 보통 이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